여당에 비해서 저희 야당이 불리한 게 뭐냐면 대선 경선이 흥행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실은 탄핵은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후보군의 메시지가 너무 여의도용인 것 같아요. 정부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결코 여당한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해내고 싶다라, 그게 저희가 대선에서도 득점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서 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 경제 전문가한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겨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국정 운영을 맡길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 좀 신뢰하기도 어렵지 않나. 무엇보다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시는데 보지 않았다라는 거는 한번 상상도 하지 못할 공직자의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권한대행의 자리를 계속 맡겨야 되냐라는 회의가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시일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근데 참 국회 상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그래도 국회는 또 국회 나름대로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텐데,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등의 이제 중요 현안에 대해서 원래는 이번 주에 여야정 국정협의체 사자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일정을 좀 미루자고 한 것 같아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의제 조율을 위해서 실무 협상을 더 하자라는 건데요. 매우 아쉽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라 결국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으로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뭔가 과제가 해결되면 잘 굴러가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여당 지도부의 의사가 아닌가 싶어요.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여당도 탄핵에 반대하고 있지만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뭔가 성과를 내는 거는 민주당에게 득점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의 일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응해서 뭔가 협치가 되면 야당의 태세 전환으로 뭔가 정부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결코 여당한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지만 저희는 최성목 대행이 지금 기존 대통령과 동일하게 거부권 행사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그래도 좀 뭔가 성과를 내야겠다. 또 거부권 전국으로 계속 가는 것보단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해내고 싶다라, 그게 저희가 대선에서도 득점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서 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익보다는 어떤 그 당의 이익이 좀 더 우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정책적인 부분 한번 좀 여쭈면요. 지금 민주당의 행보가 상당히 좀 과감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우클릭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고려한 행보 아니냐라는 것부터 원래 이재명 대표 중심의 좀 실용주의 노선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현재 이런 우클릭 행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라는 거는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건 국민들의 다수가 좋아하는 정책, 원하는 정책이면 고민을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또는 지지자들께서 볼 때 어떨 때는 진보적이고 어떨 때는 중도 내지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념적인 색채보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뭐를 좋아할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실용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의 그 간담회에서 회복과 성장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당내 장악을 끝낸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갖고 와가지고 대선을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그림을 좀 연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필승 카드죠. 사실 경제민주화하고
당시에 이제 복지 문제에서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의 입장보다 더 나가서 아주 과감하게. 저희가 당황했었던 건데요. 예. 근데 지금의 성장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성장만 얘기해서는 그건 보수 국민의힘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성장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의힘의 공약보다 더 화끈한 이런 성장이어야 되고 좀 차별화된 성장.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구체적인 아직 공약 같은 걸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의 자세를 보여주는 정도다. 예. 좀 주제를 바꿔서요.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전국 수습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제 거셀 걸로 예상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집중적으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조사에서 보여줬던 최 대행의 모습,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비판하기 전에 좀 최대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예. 일단 되게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 관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경제 상황이 원체 안 좋으니까 그래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 경제 전문가한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겨야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최근의 모습을 보면 국정 운영을 맡길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 좀 신뢰하기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무엇보다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주어주신 쪽지를 예.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다가 최근에는 차관보가 얘기를 하니까 첫 문단만 보고 다시 덮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지만 대통령이 얘기하시는데 보지 않았다라는 거는 한번 상상도 하지 못할 공직자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들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본인이 이런 내란 혐의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뭐 탄핵 소추가 돼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좀 이기적인 행태를 보인다라는 생각을 다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지금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데 네. 아니 뭐 결정이 나더라도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뭔가 헌재 결정도 핑계를 대서 따르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 민주공화정의 사회적 약속 기본 약속 자체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려는 걸 보면서 아무리 똑똑하고 경제 전문가로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과연 이 권한 대행의 자리를 계속 맡겨야 되냐라는 회의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경제 예. 전문가잖아요. 예. 비록 법대를 나오시긴 했는데 그냥 법은 만드시지 말고 경제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좀 바꿔 보면요.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경제성이 미비하다는 산업부 발표를 두고 또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한 것이다. 시추 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을 한 사업이었는지 좀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거의 뭐 세상 모든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하신 거죠. 요즘 같은 분위기 보면 지금의 문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다 결정하는 거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동해 시추전을 포함해서 유전 개발 나온 게 시작한 게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것도 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니까 동해 시추전의 유망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매장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유망 구조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시추하는 건 아니고 소위 시추 비용보다 더 매장량이 많이 나와서 경제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다가 약간 이제 다른 민간 업체들이 이제 부정적인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대통령이 1호 국정 브리핑까지 하면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이번 정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국회 이제 산중위 소속인데 예.
동해시 추전에 대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검증을 제대로 해보고 왜냐하면 한 번 채굴하는데 시추하는데 1,000억이잖아요. 6번 하면 6천억이니까 예. 사실 국가 전체로 보면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6천억을 다른 데 쓰면 더 의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제성이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그러면 하겠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다른 업체들이 다 포기한 거를 이제 특정 액티지오라는 곳에만 맡겨서 진행해서 저희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 40억 먹튀 논란도 네. 지금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경제성 평가가 우선이다.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내 상황 좀 더 살펴보면요. 김경수 전 지사가 복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반기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일명 이제 소위 비명계라고 분류가 되는 분들의 쓴소리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당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좀 우리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당연히 예상됐던 일이죠. 여당에 비해서 저희 야당이 불리한 게 뭐냐면 대선 경선이 흥행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비슷비슷한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선 국면이 조금 더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본선까지 유리한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다수의 저희 당 지지자들은 그래도 탄핵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 자체도 불안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당내 불협화음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때 뭐 사실은 탄핵은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후보군의 메시지가 너무 여의도용인 것 같아요. 여의도용이요? 그러니까 당내 권력 구조나 뭐 이재명 대표의 문제나 여의도 정치인들은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비슷한 비판들을 하니까 그 후보들 간에 또 옥석은 구별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제 처음에 사실상 출마 선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언론의 관심을 끄는 데는 이제 성공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대국민용 메시지들이 좀 나와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지금은 여의도의 정치인과 언론만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경선이 이제 또 벌어지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발생할 일이긴 하나 조금 더 국민들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보이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